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들 각자에게 맞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나요? 저도 몇 가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 살면서 소소하게 지킬 수 있는 저만의 약속, 저와의 약속 같은 걸 좀 세워봤는데요.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올 한 해는 인간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다. 좀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숙제겠죠. 대부분의 목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성적을 올리겠다, 승진을 하겠다, 자산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겠죠. 나를 고양시키면서 좋게 변화를 시키는,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올 한 해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와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부딪히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인간관계, 뭐 처세술, 심리학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솔직히 읽을 때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실전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목표를 세우면서 인간관계에 관한 새로 나온 책을 봤어요.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 같긴 하지만 이번에 또 보면서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지능이 높고 능력이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분명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 통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를 해도 크게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게 항정이죠. 보통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는 좀 괴롭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언제까지 피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잘 지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너무 제목이 재밌어요.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이 책은 골치 아픈 인간관계를 위해서 과학적 심리 테라피를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잘해주고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꽉 막힌 직장 상사와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 직장인, 모임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요.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고 싶은 남녀, 첫인상이 좋지 않아서 손해본다고 느끼는 사람, 부모와의 서먹한 관계를 이제 그만 풀고 싶은 자녀, 싫어도 계속 봐야 하는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사람, 다쳐버린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열고 싶은 부모,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매일처럼 언쟁을 하는 부부, 학생들의 마음을 얻어 신뢰받고 싶은 선생님. 이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책을 지은 저자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릴게요. 후타시코라는 분이고요. 메이지 대학교 법학부 교수예요. 그리고 언어학 박사이면서 심리학과 법학, 언어학을 융합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워낙에 젊은 감각으로 많은 강의를 하면서 인기를 몰고 있어요. 특히 메이지대 학생들이 뽑은 가장 듣고 싶은 강의 1위에 뽑힐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요. 제목이 좀 인상적이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같이 들리잖아요. 이게 저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굉장히 와닿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속마음 따로 겉마음 따로일까요? 분명히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그냥 똑같이 하면 서로가 대하기 너무 쉬울 텐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에는 욕심 많은 동물적 본능이 다들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걸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확 드러낼 수가 없을 뿐인 거죠. 그랬다간 퇴출당하게 될 테니까요. 사기를 치겠다, 의도적으로 속이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속마음을 완벽하게 드러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대처하는 방어 기술도 발달이 돼요. 이 책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와 관계 방식을 26가지 법칙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관계의 장벽을 제거하는 과학적 방법. 2장, 막힌 관계를 뚫어주는 과학적 방법. 3장, 관계가 술술 풀리는 과학적 방법. 여기서 좀 재미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현수교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람이 감정을 착각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래요. 흔들리지 않는 다리에서 이성을 만난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는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해요. 좀 우스운 얘기죠. 우리 뭐 흔들리는 다리가 많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걸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칼필라노라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높이 70m의 다리가 있대요. 위에서 남자 실험자가 강을 건너가도록 실험을 하고요. 그 중간에서 여자 실험 보조자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난 다음에 설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줘요. 그리고 또 반대로 높이 3m의 낮은 다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다리 위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남자가 걸어가고 중간에서 여자 만나서 설문조사를 응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흔들리는 다리에 있는 남자분들은 50%나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물어봤고요. 흔들리지 않는 다리에 있던 실험자들은 12%만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다리가 흔들리면서 유발된 흥분을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때문에 설레임이 생겼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흥분 상태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거는 설렐 때도 생기고 긴장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거나 놀랐을 때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놀이기구를 타러 가거나 또 공포영화를 보러 가면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과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일단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솔직히 말은 너무 쉬운데 실제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언어학자 폴 그라이스가 협동 원리라는 4가지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걸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일단 4가지 법칙만 하시면 올 한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는 정말 술술술 원활하게 되실 거라 생각 들어요. 1. 양의 법칙이에요.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이번에 어디 유럽으로 여행을 갈 거야. 나 근데 거기 가서 뭘 보면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가서 뭐 이것저것 보면 돼. 라고 대답해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어디 박물관에 갔는데 너무 좋았고 거기 입장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입장료는 얼마고 관람 팁은 어떻고 또 어딜 가면은 이건 꼭 봐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좋고 뭘 가서 사야 되는데 쇼핑 목록은 이거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잘했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한 사람은 너무 정보의 양이 적었고 한 사람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적당한 선에서 끊어줘야 되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질의 법칙이에요. 거짓이라고 믿는 정보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골랐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했을 때 사장님이 1,000원이에요 하면 되는데 1,000,000원이에요 이랬을 때 뭐 유머가 같이 통하는 손님이라면 재밌네요 하면서 여기 1,000,000원이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000원? 이러면서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상대방을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은 관련성의 법칙이에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돼요. 한마디로 핵심 포인트만 말을 해야지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자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지금 좀 배가 고파서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요. 약간 동문서답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방법의 법칙이에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결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해야 돼요. 누군가 길을 물어보는데 거기 알아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또 꺾어서 저쪽으로 꺾어서 쭉 가시면 그쪽이 바로 그 곳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길을 물어본 사람이 딱 알아들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자기만 아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표현. 그런 표현도 약간은 피해줘야 되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간결하지 못한 표현.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었을 때 나 오늘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은데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다 라고 대답한다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나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면 참 편할 텐데요. 대화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대화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비호감 유형별 대처법이라는 부분인데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비호감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호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제가 비호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요. 개인의 취향이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비호감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책에 소개가 돼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잘난 체 하는 사람. 너무 피하고 싶죠. 잘난 척 하는 거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유독 잘난 체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왜 잘난 척 하냐? 라고 직설을 해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잘난 척 하는 건가? 하고 안 할래. 마음을 먹을 수도 있대요. 또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래요. 들어주면은 그냥 하다가 그거를 막 너 그렇게 아니잖아, 너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반박하거나 우기거나 이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들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요. 더 좋은 건 이제 맞장구를 쳐주고 마치 이제 엄마가 자녀에게 어이구 그랬어요 하듯이 우쭈쭈 이렇게 해주듯이 해주면 그냥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큰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시큰둥하고 무심한 사람인가 하면은 오히려 이제 수줍어서 상대방한테 말을 먼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먼저 손 내밀듯이 질문을 해주면 서로 원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 대한 칭찬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고요.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된대요.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받아주면 안심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거만하게 막 안 좋은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좋은 의미로는 좋죠. 애정을 갈구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나만 봐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정 욕구가 강한 거니까 많이 칭찬을 해주라고 합니다.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화란 구멍난 풍선을 주고받는 게임과 같다. 풍선을 받았다면 다시 공기를 불어 넣어야지 받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가는 순식간에 쪼그라든다. 상대방만 공기를 불어 넣어서도 안 되고 나만 불어 넣어서도 안 된다.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침묵해서도 안 된다. 서로 적당한 양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말 이런 대화라면 하루 종일해도 지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책 사이사이에 보면 좋은 관계를 위한 솔루션들이 제공돼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호감 유형별 그 대처법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소개드리고 싶은 솔루션들이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싫은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법, 대화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처방전,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정도만 알아둬도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책은 뭐 과학적인 증거랑 또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화체 예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뭐 하나하나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거고요. 뭐 저 정도나 아니면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뭐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천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대로만 실천한다면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읽고 제가 막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확 알게 됐다기보다는 이 책대로 좀 실천을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겠다. 어느 누굴 만나도 그다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만날게요.